안녕하세요.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1월 6일 1일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흐름이 확실히 더 빨리 느껴지시죠? 저도 이렇게 흐름을 한 번씩 짚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, 아주 조그만 변화에도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게 가끔 놀랍기도 합니다. 용산 롯데캐슬 32% 폭락 사태. 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.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놀라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거래량, 거래대금 살펴보시겠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 오늘 37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8건이 신고가였습니다. 신고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? 20% 정도 되나요? 좀 특이하게 비율이 지금 높게 나타난 편이기는 해요. 자, 올해 1월달 거래량 11건 신고되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는 모든 게 다 이유가 돼요. 가을에 이사철이라서 학군 때문에 이동이 많다. 그러면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동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 예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신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 이 평균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았어요. 그러면 가을의 상승기 때 이때는 맞죠? 가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사 수요, 학군 수요 때문에 이동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? 예년의 흐름을 훨씬 밑도는 흐름이죠. 오를 때는 뭐든지 모든 게 다 이유가 되고 내릴 때도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가격 상단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용산 롯데캐슬 8억 9천에 거래되었던 것이 6억.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32.5% 정도 하락인 것 같아요. 정말 이 놀랄 만한 숫자 아닌가요? 근데 우리 10%, 20% 하락 워낙 많이 봐서 좀 익숙하시죠? 그냥 2020년 초반 가격의 회귀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대구만의 하락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하락 현상이 같이 일어났는데 어제 부산 부동산 흐름을 짚어봤을 때 시간차가 한 2달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어제 짚어보는 순간 느꼈던 게 와, 한 달 차이로 줄어들었구나. 부산이 대구에 하락하는 모습을 한 달 차이로 바짝 따라왔구나.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예견을 해봅니다. 부산은 우리보다 조정지역을 고통을 먼저 겪었어요. 그리고 풀렸을 때의 그 해방감, 그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대출을 느끼면서 엄청나게 투기가 이루어졌죠. 근데 이번에도 풀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2배, 3배 고통받는 시간들이 옵니다. 부산 하락을 지난주 실거래가를 보니까 하락을 첫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근데 대구처럼 0.01% 이런 게 아니에요. 물론 구군별이긴 합니다. 0.01%, 0.02% 간 보듯이 이렇게 하락이 아니었어요. 하락하는 지역은 0.06, 0.07 한 방에 이렇게 떨어졌어요. 분명히 부산이 대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느낄 거예요. 왜냐하면 조정지역에 그 싸늘한 기운을 느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그 다음 하락거래. 이런 거 2억, 이것도 보면은 5억 6,900에서 4억 5,800. 거의 20% 가까이 하락이거든요. 사람들 여기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. 그냥, 이제 회귀 현상이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. 이 신고가 거래들 괜찮습니다. 자, 용산 롯데캐슬 한번 짚어봅니다. 요때 가격대가 6억대 가격대가 형성이었어요. 2020년 1월달 보이시죠? 2년 전으로 가격이 회귀한다. 작년 3월인가 이때 가격이 3, 4월, 한 5월쯤 되지 싶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. 요때 집을 살까 살짝 고민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서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라고 했을 때 또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?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불안해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점도표를 보면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죠.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짚어보는 상황에서는 하락 거래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. 이거 가격 떨어지는 거는 안 보이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. 오로지 가격 오르는 것만 보이고 공포심만 느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. 이 8억 9천 가까이, 9억 가까이 거래되었던 것이 6억이 거래되면서 약 32.5%의 하락. 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냥 2년 전 가격 수준이네. 아마 요 가격보다 더 낮은 거래는 또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점도표를 대충 요렇게
이렇게 찍어보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는 다시 치고 올라갈 느낌은 안 든다. 매물 가격도 보시면 7억 5천, 8억 9천에 팔렸던 게 층수도 더 좋아요. 30층 중에 29층이에요. 이거는 오늘 거래되는 거는 21층, 뭐 그 전에 최고가는 22층 그랬는데 제일 좋은 층수인데 7억 5천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이네요. 가격 하단 부분 보면 하락이 많고, 니마 신고가를 찍지 마세요. 안 찍어도 매물도 많고 전세도 많고 꼭 이런 시기에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면서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가격 흐름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 아는 분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빚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건당 거래대금 저렇게 막 6억짜리 거래가 터져 나와도 건당 거래대금은 평균으로 했을 때 2억 7,700 요때 흐름이 요 가격 흐름이 언젠가요? 2019년 20년 그 뭐 중간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줄어든 거래량 흐름, 이 거래량의 엄청난 실체, 이 거래량 눈에 보이는 거래량 이 1000건이 다 넘어가는 이 엄청난 거래량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.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놨는데 이게 방송이 아마 토요일날, 일요일날 올라가도록 제가 설정을 잡아놨는 것 같습니다. 많이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더 빨리 날짜를 오늘로도 뭐 바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. 변경해서 바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. 3억 미만 거래 비율 요 굉장히 떨어졌죠. 1월달은 이제 좀 고가 아파트들도 참다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됐죠. 해제 안 됐죠. 아이고, 제가 정신이 없네요.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안 되면서 이 고가에 좀 나름 그래도 3억 이상 올라가는 것들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. 이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. 4억짜리가 3억에 거래되어도 3억 미만 거래 비율에 포함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도 있네요. 6억 이상 거래량 정말 팔렸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11월 달에는 4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억에서 8억짜리는 12월 달에 13건 거래입니다. 13건. 이 많지 않아요. 뭐 사는 분도 물론 행운이 좀 따르셨던 것도 같아요. 6억 이상 비율 9.1%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거 제가 하나의 신호로 본다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 고가 거래가 막 활성화되는 모습. 근데 전체 거래가 많지 않고 아직 신고 초기이기 때문에 월말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많아봐야 5%. 아마 그 아래 5%. 저는 한 4% 정도 마무리 요 정도 예상해 봅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예상해 보시면 되겠어요. 구 군별 거래량 지금 요 껌딱지만한 것들 보이시나요? 잘 숫자도 안 보입니다. 제가 어제도 요거 숫자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요거 파란 부분 요거 있죠?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빨간 점 여기 움직이는 부분 여기에 파란 점을 살짝 찍어가지고 거래량 나타내는데 아직 월 초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건 당연합니다. 하지만 이 거래량이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지 저는 요 거래가 1000건 요 부분도 계속 눈여겨봅니다. 분양권 거래량 0건 지납니다. 아파트 전세 거래량 48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3건이 신고가였습니다. 신고가 비중 느껴지시나요? 10% 이하로 나타났다는 거. 10% 이하 나타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. 이것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이 신고가가 거의 20% 가까이 나왔었거든요. 조금 하락 느껴집니다. 신고가 나옵니다. 뭐 돈 많으신 분들 나옵니다. 하락 이거 한 20% 하락. 저는 최고가 대비 지금 요거 한 20% 정도 하락인데요. 더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. 더 하락할 걸로 보여요. 한 30% 정도 하락하는 거라도 좀 더 많이 나오겠네요. 요거 30% 가까이 하락했네요.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요거 합리적인 가격 지점 찾아야 됩니다. 6억이 4억 3천이 되고 5억 2천이 4억 1천이 되고 금리 영향이 있습니다. 하단 부분은 신고가는 없이 요게 지금 더 합리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수성구
수성구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. 여기 지금 전세 매물이 1700개 정도 나와 있어요. 수성구 전체입니다. 그 중에 월 평균 이동은 380건. 또 매물은 또 계속 나오거든요. 수성구 입주도 앞두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. 그렇게 되면 여기 얼마나 소진이 될지, 지금 여기 평균적으로 소진 많이 되는 것은 10월달에서 12월, 1월, 2월까지는 그나마 전세가 좀 소진되는 모습이 있는데, 학군 수요 지나고 나면 3, 4, 5 이럴 때는 이동이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 공실로 두기 싫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아직 1월, 2월까지는 임대하시기에는 여건은 조금 나은 상황이다. 물론 가격은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좀 공실이 길어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평균 전세 가격 2억 8,500만원. 대구는 많이 싼 집이 별로 없어요. 부산에 비해서. 가격 흐름을 찾다 보니까 부산은 뭐 10평짜리 뭐 몇천만원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평균 가격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, 대구는 그에 반해서 그렇게 싼 가격은 많지 않아서 가격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. 4억 이상 거래 비중 9%. 요건 더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얘는 한 15% 정도에서 균형점을 잡았으면 좋겠네요. 15%. 월세 거래량 27건 신고되었습니다. 이것도 거래 신고 적은 편이에요. 27건. 평균 월세 보증금 요 수준. 한 번에 팍 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 가격대. 전년 월세 보증금은 전년 노란색하고 빨간색 선 요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.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75건 추가로 신고되었네요. 요 숫자도 작게 느껴지시죠? 요거 보통 100건 이상 지금 나와줘야 되거든요. 지금 좀 이동 수요가 나름 좀 있을 때예요. 요때 100건 이상씩 나와줘야 될 텐데 조금 저조한 모습인 거예요. 요게 매도 물량, 임도 물량 보시겠습니다.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할게요. 매도 물량 큰 변화 없습니다. 시뮬레이션 전세 요렇게 9월달 돼서 어떤 분이 질문 한 개 남겨주셨는데, 9월달 되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게 느껴질까요? 라고 했는데 매물 개수 보이시나요? 예상 매물입니다. 물론 요게 조정받으면 또 요것도 조정받아서 떨어질 건데, 이거 안 돼도 제가 최소한 한 10,000건 정도는 매물이 있을 것 같아요. 시장에. 지금 7,000건일 때도 집 보러 안 와요.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돌려줄 돈은 없는데 집을 안 보러 와요. 곤란해요. 이런 글들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급전세, 급전세, 매매만 급한 게 아니고 전세도 급한 게 있는데, 급한 전세 물건들도 꽤나 아마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. 전세 물량 큰 변화 없습니다. 월세 물량 큰 변화 없습니다. 전체 임대 물량 큰 변화 없습니다. 한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요거 있네요. 요 위에 거네요. 1500세대 중에서 여기 지금 숫자가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한 315건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315건. 요거 어제 방송에서 제가 표로 만들 때는 315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제도 한 340인가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 정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상반기 입주 아파트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. 자, 전체적인 새롭게 입주하는, 올해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. 여기 수성구 아파트들 좀 보이나요?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,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, 수성 대시양 리버뷰. 줄줄이 내년 상반기에도 입주를 앞두고 있죠. 그래서 전세 가격 너무 재고 따지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